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조금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먼저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상품 공통 부분 2라는 부분을 넣으면서 이렇게 납입 면제하고 이렇게 2번 요거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납입 면제를 보시면은요, 요 뒤에 교환, 약관, 교환, 약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환을 벗어나서는 시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약관 내용하고 뭐지? 납입 면제 약관하고 조건 약관에 나와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요거를 넣었던 이유는 앞에 내용 요 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요 뒤에는 그냥 비교 삼아서 제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요거 넣었던 이유는 요 앞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환의 납입 면제 내용이 있고 약관 아니 교환에는 여기 든든한 자녀지킴이 보험 예를 딱 들어서 든든한 자녀지킴이 보험이 교환에는 아마 납입 면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납입 면제가 있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지킴이 보험 2504는 납입 면제가 없다라고 내지 못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지킴이 보험 약관을 보니까 이렇게 납입 면제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교환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럼 약관하고 교환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한번 쭉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표가 사실 그 표입니다. 뭐 다른 표가 아니고 이거를 뭐 암기하세요라고 만든 표는 아니고요.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약관에도 이렇게 있다. 그러니 교환의 납입 면제가 없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 내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계약 납입 면제 조건이 약관에 있으면은 우리 이 상품은 약관이 납입 면제가 없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없을 거다라는 가정에서 만든 표입니다. 여기 납입 면제 약관에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우리 외울 것도 공부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게 많은데, 그래서 요 표를 정리한 건데, 납입 면제 상품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 교환의 납입 면제 내용이 없고 약관의 납입 면제 내용이 있는데, 시험 문제 만약에 아까 든든한 자녀 지킴이처럼 납입 면제가 없다고 문제를 못 낼 겁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이의 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럼 납입 면제는 교환에도 나오고 약관에도 나오는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 해놓은 겁니다. 이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하시면 뒤에는 요 납입 면제 약관 조건 이 부분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표입니다, 그냥. 자, 이번처럼 고려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품에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예, 대부분 상품에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그럼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 중에서 조금 특이한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하고요.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 중에서 특이한 놈들을 좀 먼저 보자는 거죠.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 중에서 내가 만든 희망보험은 교환에도 50% 장애시 또는 3대 질병 최초 진단시라고 되어 있고요. 온라인 암보험은 암 진단시, 온라인 3대 질병 보험은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거나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증시. 납입 면제는 대부분 50% 장애시거든요. 재해 혹은 재해 이해 원인으로 50% 이상 장애시인데, 또 다는 아니고 대부분 뭐 교통재해만 있는 것도 있고 재해만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환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50% 이상 장애라는 게 없는 경우, 그것과 더불어 뭐 이상하게 좀 구조가 되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처럼 3대 질병, 암 진단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건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들을 좀 찾아보면은, 내가 돈을 안 내는 것들은 당연히 납입 면제가 없겠죠. 뭐 대한민국 엄마보험 같은 경우나 예금지회보험 같은 경우는 무료보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납입 면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100원이라도 남이 내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뭐죠? 만원 이상 3년 만기일 경우는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과기부 장관이 내준다. 우체국 나름의 보험은 50%를 내준다. 단체 보장 보험은 내가 내는 게 아니죠. 단체에서 내는 거고, 윈윈 단체 플랜 보험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단체 혹은 법인이고 개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낸다. 내가 내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남이 100원이라도 내주는 거. 그러니까 무료 보험이 됐던 50%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런 보험들은 납입 면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납입 면제가 이것들 위에 실제로 외워야 될 거, 암기해야 될 부분은 6개로 7개로 줄어듭니다. 여기 간편건강에 암내심이 빠졌는데, 자, 그럼 실손 4종은요. 납입 면제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납입 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편건강하고 우리 암내심 주요 이렇게 간편건강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간편도 없고 치아도 없고 간병비, 치매 요양 간병은 납입 면제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암내심 주요 치료비, 주요 질환 치료비 보험 같은 경우도 납입 면제가 없거든요. 그럼 우린 요 6가지만 납입 면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특이한 놈들하고 이렇게만 보면은 납입 면제 외울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거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로 좀 7개로 줄여보자. 6개로 줄여보자. 그런 의도로 제가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입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비도 되게 많죠. 엄청 많죠. 블라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줄여보자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2504예요. 이 숫자 그때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체국 든든한 건강중심보험 2506이죠. 뉴 건강클리닉은 2509, 암내심도 250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숫자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04 2504다. 우리 어차피 2504보다 앞번호는 단체보장보험밖에 없으니까 다 2504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전부 다 1일 이상 60일이고 요양병원 암입원은 전부 다 31초가 60일 요렇게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504보다 큰 그러니까 2504는 3일 초가 120일 2504보다 큰 숫자 2506, 2509, 2511 이런 것들은 120일 요렇게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주계약 보장을 먼저 봐라. 제가 그래서 여기 빨갛게 주계약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유가 요 상품들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 어쨌든 그렇게 보시라고 만든 겁니다. 이 뒤에 제가 정말 많이 달아놨는데 이 표를 암기하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 암기하실 거면은 이론서 보시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바가 공부량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거든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 보험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을 찾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암기를 다 못한다고 했을 때 시험장에 가서 속된 말로 찍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아예 모르고 찍는 것과 좀 생각을 해보고 알고 찍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그걸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보면 되겠네요. 문제집이다.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 진단 너무 많잖아. 속된 말로 겁나 많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우리 어떤 건 장애보험금, 어떤 거는 재해장애 생활자금, 어떤 거는 휴유장애 보장특약 막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을 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외우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물론 공부는 다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내가 가물가물해 고를 수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고 찍자라는 건데 휴유장애가 붙으면은요 이게 무슨 굉장히 큰 장애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휴유장애라는 게 우리 후유장애 남는다 한다는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다. 우리 교환상 공부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유장애가 붙으면은요 장애지급률이 50%가 다 넘어갑니다. 장애지급률이 50%가 넘어간다고 무조건 휴유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휴유장애라는 게 붙으면은요 장애지급률이 50%가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재해장애 생활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잠시만 이거 비교해 놓은 게 표가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딱 보기 좋네. 이거 통합건강보험인가 보네요. 통합건강보험인데 여기 재해장애 보험금이라고 재해장애 생활자금 두 가지가 있네요. 어떤 거는 생활자금이고 어떤 거는 보험금일까요? 보험금은요 한 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즉 제가 예를 들어 3%부터거든요. 재해장애는 3%를 내가 장애를 입었다면 3% 곱하기 재해치료 특약에 가입한 가입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을 받죠?
예, 한 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활 자금이라는 거는요. 물론 여기 보장 내역에 제대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뭘까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걸까요? 계속 주는 거죠. 예, 생활자금 말고 우리 암 생활자금 아까도 잠깐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암 생활자금도 뭐 5년 동안 5년 동안 주는 거고 치매 간병자금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주는 거고 그렇게 꾸준하게 주는 걸 보통 생활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재해장에 생활자금이 붙으면은요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자금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이 장애가 심하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보험금은 지급률에 해당하는 곱해서 주는 거고 생활자금은 50% 이상 그리고 휴유장애도 50% 이상 즉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저걸 준다 저거 뭐지 저거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 작년 기출인데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요거보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게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물론 다 암기하셔서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암기를 하셨으면 암기해서 푸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자, 무배당 뉴 건강클리닉 유효공구 주계약은 재해로 인하여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50% 미만 장애 시 재해장애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해장애 생활자금은 몇 프로? 50% 이상일 때. 그럼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재해장애 보험금을 준다라면 모르겠지만 생활자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 어차피 우리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 당뇨 여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나오죠. 장애보험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휴유장애를 진단금을 준다라는 것들은 50%가 넘어가지만 이 문제처럼 50%가 넘어간다고 휴유장애만 있다? 생활자금만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재해장애 보험금도 있습니다.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휴유장애나 재해장애 생활자금을 받으려면 50%가 넘어가야 된다. 암기가 가장 좋지만 모르시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요렇게라도 좀 찍어서 풀어 보시라고 제가 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